안녕하세요 여러분, 크립토 토마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리플사와 XRP에 관련된 이런 소식들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소식으로 넘어가기 전에 어제 제가 삼성과 센트비에 관련된 연관성 그리고 이제 리플사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소식을 잠깐 전달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불편함을 이렇게 표현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일단 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이 기사는 2018년 4월 8일에 나온 그런 기사이고요. 이 기사에는 센트비 CEO와의 인터뷰가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보면은 여기 이 사람이 CEO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 대표는 엑스커런트를 도입하려고 한다. 왜냐? 일본 은행들이 엑스커런트를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센트비도 함께 가려고 한다면서 리플의 암호화폐가 안정돼야 엑스래피드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리고 또 다른 기사가 있는데, 리플사의 파트너이자 리플사의 기술을 엑스커런트를 사용하고 있는 코인원, 여러분도 기억을 하실 거예요. 코인원이 센트비에 투자를 하고 센트비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18년도에 대표가 엑스커런트를 사용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또한 코인원과도 함께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삼성페이에서 센트비를 쓸 때 엑스커런트를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제가 딱 거기까지만 공식적인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엑스커런트는 노스트로 어카운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프리펀디드 어카운트를 사용하는 것이 맞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다. 삼성페이에서 엑스커런트의 기술을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찌라시가 아닌 이상 아무런 근거 없이 아무런 설득력이 없는데 여러분들께 이렇게 전해드릴 일은 없겠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엑스커런트를 쓴다고 해서 XRP를 바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또한 여기 있는 이분이 그 대표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이 있는데, 이제 XRP 가격이 안정이 돼도 국내에서는 엑스래핏과 XRP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규제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샌드박스조차 시행조차 못하게 하는 나라에서 XRP를 통해서 송금을 한다? 예, 어림도 없습니다. 아직도 멀고 먼 훗날의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렇지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 이분께서는 일본 은행들이 엑스커런트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어서 센트비도 함께 가려고 한다라고 했죠. 일본 은행들은 이제 곧 있으면 엑스래핏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겠죠. 그러면은 국내 여건이 가능해진다라면은 센트비나 코인원에서도 엑스래핏을 도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한 예로 여기 보시면은 프리펀딩 어카운트에 대한 어려운 점 그리고 불편한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표가 이야기하기를 이제 한국 회사로 끝내고 싶지가 않고 나중에 아시아 기반 송금과 환전, 결제와 운용까지 제공하는 곳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라고 말했죠. 그러면은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게 되겠고, 만약에 해외 쪽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서 엑스래핏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 골칫거리라고 볼 수 있는 프리펀딩 어카운트를, 노스트로 어카운트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죠. 이런 부분도 당연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쓸데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당장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그런 호재라고 한다고 해서 전부 다 쓸데없는 정보는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말 그대로 이제 엑스래핏이 나중에 더 상용화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아무리 소문이라 할지라도 제가 영상을 이렇게 제작을 하고 그러면은 이 시청자분들이 계속 물어보세요. 저한테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이런 소문이 있는데 무엇인가요? 그러면은 저는 그것에 대한 답변을 다 드려야 되죠. 그리고 또한 그런 소식마저도 알고 싶어 하시는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을 첨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을 다 만족시켜 드릴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엔 바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ETN을 만들어낸 그런 거래소죠. 스위스의 식스 익스체인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번에 전 세계 최초로 XRP ETP 상품을 내놓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상품은 앞으로 약 2달 후에 출시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뒤로 이제 다른 암호화폐들 역시 관련 상품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데, 역시 시총이 높고 순위가 높으니까 이런 식으로 먼저 관련된 상품이 나오는 것이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기분 좋은 소식을 전달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의 공식 모바일 지갑 협력업체인 트러스트 월렛에서 이번에 곧 있으면 XRP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점점 더 많은 곳에서 XRP를 받아들이는 모습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CME 그룹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시카고 상업거래소, 전세계 2위의 선물거래소죠. 이 거대한 기관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곳이 바로 리플사입니다. 여기 보시는 곳은 CME 그룹의 홈페이지고요. 여기서 그들이 투자하고 있는 벤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리플사가 당당하게 그 명패를 걸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새로운 소식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이제 기존에 모르셨던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공유를 해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큰 기업들이, 기관들이 리플사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리플사가 사기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기는 개뿔. 자, 그리고 여러분 XRP를 팁으로 주고받을 수 있게 해주는 XRP 팁봇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XRP 팁봇 같은 경우는 트위터나 레딧에서 이미 사용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는 텔레그램에서도 사용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텔레그램을 사용해 본 적은 없지만은 이제 사용자가 꽤 많다고 하니까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오랜만에 테미너스 T24 관련된 소식이 나왔습니다. 비스타뱅크라는 챌린지 뱅크가 있는데요. 챌린지 뱅크는 작은 규모의 신생 상업은행을 일컫는 용어라고 합니다. 자, 이 챌린지 뱅크인 비스타뱅크에서 테미너스 T24 시스템을 사용하겠다고 밝혔고요. 이를 통해서 아프리카 경제에 가치를 더하고 금융 통합을 촉진시킬 진정한 범아프리카 금융기관 그룹을 만드는 게 그들의 목표라고 합니다. 자, T24 같은 경우는 리플사의 기술이 통합이 되었다라고 제가 듣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헷갈리고 있죠. 아직 저희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실제로 그들이 2016년도에 통합을 이제 완료를 시켰고 XRP를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 테스트 영상이 공개된 적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리플사와 관련된 업체들이 아프리카 쪽으로 이렇게 발을 넓혀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죠. 빌 게이츠 메린다 파운데이션과 함께하고 있는 모잘루 프로젝트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한 작년에는 아프리카로 일본에서 중고차를 수출하고 있는 그런 회사에서도 리플사의 기술을 사용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아시아, 중동, 유럽,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에서도 좋은 소식이 한번 이렇게 나올 수 있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방금 중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또 다른 소식이 중동에서 나왔습니다. 중동에 미드체인이라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요. 이들은 아부다비 관리 아래에 있는 그런 기관으로서 암호화폐 규제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곳이고요. 여기에서 이번에 아랍에미리트 내에 기관들이 증권과 암호화폐, 상품, 외환 등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긴 당연히 XRP도 포함이 되게 되겠죠. 자, 기관들을 위한 거래 플랫폼을 만들겠다. 이제 정말 암호화폐 쪽에 이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랜만에 외환시장 관련된 소식이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는 그랜드 캐피탈이라는 외환시장이 있는데 그렇지만 계속해서 XRP가 쓰여지고 있는 곳이 넓어지고 있다는 거, 생태계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좋은 소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생태계가 넓어지는 데는 계속해서 송금 시스템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페이글로벌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국제 송금 회사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돈을 카드나 은행 계좌, 그 다른 어떤 방식으로 보낼 수도 있고 여기에서 암호화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얼마 전에 이런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글로벌에서 은행과 카드에서 ATM 현금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암호화폐를 추가를 하고 싶은데 어떤 암호화폐가 좋겠느냐라는 설문조사를 했고 여기서 88%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XRP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XRP를 원하는 사람이 많으니 우리 시스템에, 우리 플랫폼에 XRP를 추가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아주 좋은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제 뒤에 이제 또 주변에서 공사를 시작한 것 같은데 잡음이 좀 들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홍콩에서는 블록체인 위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CNBC에서 여기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CNBC 크립토 트레이더의 진행자죠. 랜 뉴너가 스위프트사의 직원 한 명을 인터뷰를 하는 그런 모습이 담겨진 영상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작권 문제 때문에 재생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영상의 15분 부분에서 이제 여기 나오고 있죠. 이분이 이제 스위프트사의 직원이신데 이름은 리사 오코너, 아시아 패시픽, 아시아 지역에서 매니징 디렉터, 즉 담당을 하고 있는 담당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 사람이 이제 진행자인 랜 뉴너입니다. 처음에는 스위프트에 관한 이제 기본적인 이야기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스위프트사의 역할, 그리고 그들이 전세계에 11,000개 이상의 고객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또한 협력하는 기관이다. 스위프트는 금융기관들이 서로 이야기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사회자가 묻기 시작합니다. 스위프트사에서 블록체인이나 디지털 레저 기술, DLT라고 하죠. 분산 원장 기술을 사용하나,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이제 이분이 대답하시기를 스위프트사는 현재 DLT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단계이다. 아마 DLT, 분산 원장 기술이 몇몇의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될 것이지만은 블록체인과 DLT가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예로 싱가포르의 프록시 문제, 그리고 호주의 증권회사 문제 등을 DLT를 사용해서 이렇게 해결을 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스위프트는 궁극적으로 스위프트 가입되어 있는 멤버들이 모두 다 함께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싶고, 그것 때문에 RC와 협력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가장 기대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XRP가 스위프트에 도전하는 게 걱정되냐? XRP가 리플사가 스위프트의 사업의 일부분을 뺏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니까 이분은 일단 그 답을 회피합니다. 답을 회피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지금 현재 지불 업계에서 흥미로운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스위프트 역시 오랜 지불 시스템을 지나서 더욱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예전에는 이제 국제 송금을 할 때 며칠이 걸리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런 시간들은 지났고 이제는 우리도 몇 시간 혹은 몇 분 만에 거래를 처리할 수가 있다. 우리의 GPI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더 빠르고 기존 방법보다 중간에 거치는 곳이 없이 투명하게 송금을 가능하게 한다. 이 부분은 이제 리플사의 주요 멘트를 베낀 것 같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말이 스위프트 네트워크에서 매일 볼륨이 3천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50%가 지불이며, 이러한 어마어마한 숫자들을 봤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적합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XRP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직접적인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은, 우리는 이 정도의 볼륨을 매일마다 기록을 하고 있고, 아마 이것에 비해서 XRP는 더 작지 않느냐라는 것을 이렇게 암시하는 것이겠죠. 한마디로 우리가 고객들이 더 많고 지금 움직이는 돈이 더 많으니까 우리가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자가 이번에는 지불이 갑자기 빨라진 데에는 분산 원장 기술을 쓰기 때문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다. 우리는 기존의 기술을 활용을 했다. 자, 그래서 이 GPI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을 조금 더 낮게 만들었을 뿐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었죠. 빵형이 항상 이야기하는 거, 스위프트 GPI는 오래된 차체 위에 멋있는 그 페라리 쉘 뚜껑을 덮어 씌운 것과 다름없다. 한마디로 크게 진보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사람이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앞으로 DLT를 사용할 가능성은 있을 것 같다. 하지만은 내가 결정한 사항은 아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과의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되고요. 그 이후에 또 약간 이렇게 재미있는 관심이 있을 만한 그런 미팅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은 헤지펀드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브랜 유저가 재밌는 질문을 한 가지 던집니다. 이 사람들에게 암호화폐 5개를 선택을 해서 투자를 하라고 한다면은 어떤 코인들을 뽑겠느냐?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BNB, 바이낸스 코인이죠. 그 다음에 룸, 그 다음에 와비 코인, 트론을 이렇게 뽑겠다고 했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이오스, 비트코인 SV, 그리고 XRP, 그리고 또한 메디블록을 뽑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의견이라서 제가 여러분들께 잠깐 소개를 해드린 것이고요.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다면은 이제 업계 사람들은 둘 다 비트코인을 뽑았다라는 거, 비트코인의 미래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라고 제가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비트코인의 성능을 제쳐두고서라도 굉장히 많은 기관들에서 많은 투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점도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소식으로는 제가 스위프트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스위프트 관련된 소식을 한 가지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약간 안타까울 수 있는 그런 소식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인도에 있는 11개 은행이 스위프트의 GPI를 사용해서 국제 송금 및 지불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여기 보고 계시는 엑시스뱅크, 예스뱅크 같은 경우는 리플사의 파트너죠. 리플사의 기술을 채용해서 쓰고 있는 그런 은행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스위프트의 GPI도 쓰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기존의 은행들은 전에 코리 존슨이 이야기를 했듯이 리플사에 가입되어 있는 은행들도 두 가지의 옵션을 동시에 가지게 될 거라고 합니다. 이제 리플사의 리플 네트워크, 그리고 스위프트의 스위프트 네트워크 및 GPI. 그래서 이제 대놓고 공정한 경쟁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죠. 이 두 개를 사용하면 할수록 리플사의 제품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이 모든 은행들이 알게 돼서 이제 스위프트를 이제 쓰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위프트 망해라. 자, 그 다음 중동 소식 한 가지를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계시는 나빈 굽타, 리플사의 한국 명칭으로는 전무이사, 그리고 이제 이 지역 중동과 아시아 쪽의 담당자라고 볼 수가 있죠. 이분이 지금 2019 FT 글로벌 파이낸셜 포럼, 중동에서 열리고 있는 이 두바이에서 열리고 있는 포럼에 참석을 하셨고, 여기서 이제 스피커로서 나선다라고 합니다. 자, 유럽에서는 지금 현재 마르잔 델라틴, 전에 스위프트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 리플사를 대표해서 유럽 쪽에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고, 중동 쪽에서는 나빈 굽타 씨가 여러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빵형은 전 세계를 돌면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고,
크리스 랄슨 역시 전세계 규제 관계자들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죠. 저희가 매일매일 가격에 대한 것만 보면은 꽤 지루할 수 있지만은 이제 리플사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이제 매일매일이 새롭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이 이윽고 나중에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리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자, 그 다음 또 다른 커뮤니티에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마이클 데블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수상한 경력이 몇 번이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베런 캐피탈이라는 것의 창립자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 차 보면은 자기 차 같죠? 자기 집 마당에 이렇게 나 좋은 차 탄다라고 광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트윗을 남겼는데 곧 있으면은 전자상거래 관련해서 그리고 XRP에 사용하는 데 있어서 큰 발표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유능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니까 기대가 많이 되죠. 과연 어떤 발표가 나오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XRP의 생태계 계속해서 커져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또한 살짝 황당한 그런 소식을 제가 접하게 됐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에쿼리젠이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야기하시기를 이 에쿼리젠을 통해서 이 리플사의 주식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리플사의 주식은 비상장 주식이라서 민간인들은, 보통 사람들은 이제 구매할 수 없다라고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이 에쿼리젠이라는 회사에서 어떤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회사가 정말 제대로 된 회사라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XRP를 이제 리플사의 주식을 살 수도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또 중요한 점이 있는데, 이 리플사의 주식을 사고 싶으면은 최저 비용이 2만 불이고 수수료가 5%라고 합니다. 굉장히 비싸죠. 2만 불이면 한국 돈으로 한 2,300만 원?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한마디로 돈 많은 사람들만 투자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죠. 이제 여러분들께서 투자할 만한 자본적인 여유가 있으시다면은 이 리플사 발전하는 걸 봤을 때는 이제 이게 정말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돈이 없는 관계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어떤 사람이 이런 양말을 만들었습니다. 보시면은 데이비드 슈월츠 양말이고요. 또 빵형 양말도 있는데, 이건 뭐 빵형이 아니라 거의 찰스처럼 생겼죠. 아무튼 좀 웃겨가지고 이렇게 같이 보고 싶어서 공유를 하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건 좀 괜찮게 생겼네요. 근데 색깔이 좀 진흙 밟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들게 하는 그런 색이긴 한데, 자, 그 다음 짧은 소식 한 가지가 있는데, 곧 있으면 비자에게 인수가 될 것 같은 얼스폴트에서 새로운 그 게시글을 남겼습니다. 이들이 곧 있으면 샌디에이고에 있는 한 그 행사에 참석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광고를 내고 있는데, 리플사의 기술을 4년 동안 사용하고 있었던 얼스폴트, 그리고 샌디에이고면은 이제 캘리포니아이기 때문에 리플사를 방문해서 이제 이야기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잠깐 해봅니다. 그리고 또한 행사 이름은 SAP Concord Fus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SAP 역시 여러분들도 이제 아실만한 분은 이미 아시겠지만 굉장히 큰 회사죠.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많은 수의 고객들과 또 많은 수의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죠. 그리고 이 회사 역시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시겠지만은 바로 리플사와 협력을 해서 리플사의 기술을 테스팅하고 있다라고 발표가 나온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전에 그 발표가 나왔을 때 사람들은 진짜 그때 난리 났었어요. 이제 게임 끝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었는데, 그 후로는 약간 잠잠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SAP였습니다. 이 SAP가 행사를 주관하게 되고 그때 얼스폴트가 참석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소식을 잠시 전달을 해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리플사와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지만은 이 원코인이라는 사기 코인이 있습니다. 이 사기 코인의 CEO가 체포가 되었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 전 세계 300만 명을 대상으로 33억 유로어치를 사기를 쳤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잡혔으니까 아마 이제 햇빛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항상 여러분들 사기꾼들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기 코인도 조심하시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높아심에서 드리는 말씀을 끝으로 저는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전 세계적으로 XRP 관련된 소식들이 쏟아져 나왔죠. 저는 계속해서 발전하는 리플사의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준비하고 전달해드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봄날에 토마토밭에 물을 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끝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안녕히 계십시오.